안녕하십니까. 천심민심의 천남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원주 갑 선거구입니다. 134표. 지난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의 김기선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성중 후보 간의 표 차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표 차이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접전을 벌였던 지역인데요. 이번 선거는 지난번에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기선 의원도 3선 도전을 멈추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정하 후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여기에 말이죠.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쭉 활동해왔던,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권성중 후보가 공천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빡빡한 3파전이 예상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서요, 원주갑 지역의 투표 성향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도,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치러졌는데, 대통령 선거부터 보실까요? 문재인 후보가 35.9%, 홍준표 후보가 27.5%,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3.2% 등등으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역시 박빙 지역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큰 차이가 없이 지지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지역의 44%대 43.9%, 0.1%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론조사 개요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선거법상 이것은 여러분께 다 소개를 해드리고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무선, 유선 나눠서 했고, 응답률은 3.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501명을 조사했고, 이런 걸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후보 지지도를 알아보기 전에 저는 이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 이번 총선의 성격 규정을 해달라 하는 질문이었는데, 정권 심판이냐? 또는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물음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43.9%, 야당에 대한 심판이 43.3%. 이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이건 오차 범위 내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출마하는 각 후보별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6.7%로 미래통합당의 박정하 후보에 비해서 약 14%포인트 이상 격차를 두고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궁금한 사람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권성중 후보. 9.4%군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양강 구도를 현재로서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는 선거를
보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든지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권성준 후보 이 조사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저희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냐? 그랬더니 원주갑 선거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50.3%, 박정아 후보가 32.2%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시면 46.7%가 지지도인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50.3%. 박정아 후보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는 응답을 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이광재 후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응답자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연령별,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대 간의 투표의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 역시 이번에 처음 참정권을 갖게 되는 18세부터 19세 그리고 20대들은 보시다시피 이광재 후보가 39% 그리고 박정아 후보가 26.3%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성정 후보도 20%대의 지지를 받아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30대, 40대, 50대 연령이 높아질수록 좀 다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0대에서는 권성준 후보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박정아 후보가 좀 올라가고 또 이광재 후보도 역시 올라가서 이광재 후보가 박정아 후보와의 전체 평균 지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40대로 가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죠. 58.3%, 거의 2배 이상의 박정아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요. 40대 층들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40대 층에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격차는 좀 좁혀집니다만 여전히 이광재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지역은 그 격차가 3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3배 가까이 여기 원주갑의 경우는 60대 이상에서도 이광재 후보하고 박정아 후보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광재 후보가 그동안의 지역에서 강원도지사라든가 전국적 인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연령이 많은 층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심민심 1분 선거 읽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선거운동의 효과가 선거운동을 왜 할까요? 물론 유권자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다음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층, 이제 흘러다니는 표죠. 어디도 결정되지 않은 표. 그 다음에 충성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목적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층을 공략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앞서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호기심에 그런 대세론으로 표를 좀 모으겠다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건데 이것은 주로 공약을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또는 공약이라고 하면 정책을 펴서 이걸 여러분께 줄 거니까 어딘 결정 못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 공약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에 착안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네거티브 전략이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 대신 나를 찍어라. 또 어떤 후보는 사람은 좋으나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될 사람 밀어달라. 또는 기왕 이길 거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부동층 공략에 필요한 밴드웨건 효과를 활용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충성도 강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언더독 효과. 그 개싸움을 하는데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제 이르는 말로 언더독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은 주로 동정표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선거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충성도, 자기들 지지층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선거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 후보자들을 이완시키려고 하겠죠. 가능한 그 사람들은 투표장을 찾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술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그 충성도 강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운동은 사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 타켓을 향한 전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시민심을 보시는 유권자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저희를 잘 보시겠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천신민심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이 부분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바로보기,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천신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